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조금 안타깝게도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씩 또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장도 현재까지 약세권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주변국 증시는 잘 가다 보니까 더 배 맞아요. 아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과연 이 조정이 언제쯤이나 마무리가 될 것인가, 이게 또 불명확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두 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좀 잘 갔던, 특히 오늘 원전주들 많이 흔들리죠. 이 불공정 계약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네. 이쪽이 흔들리고 있고, 뭐 조선이나 방산 쪽에서도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뭔가 바뀌는 거 아니야? 주춤거리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우려감, 공포심리가 좀 작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방원이 가고 무엇이 올 것인가, 네. 누가 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미리미리 이 흐름을 빠르게 포착해서 또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또 수익을 크게 키우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선택의 기로에 놓여 계신 분들, 저희 랭킹쇼 문을 두드려 주시죠. 네.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릴게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써주시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사항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사실 장 초반에 갑자기 주르륵 내려가길래 저는 오늘 완전히 급락 나오는 줄 알고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불행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랭킹쇼 효과를 오늘은 좀 받아가면서 오후장에 상승 전환까지도 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은 어떤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지 채팅창 볼게요. 알고고님 오셨군요. 두 분의 거님 안녕하세요. 고고심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프리지아님, 2차전지 장비주네요. PNT 마이너스 800 났는데 얼마 만에 빨간불이라고요. 이거 저는 마이너스 800만 보고 깜짝 놀랐다가 빨간불 보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좀 고생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이런 결론으로 여러분이 다 종착지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전지주 꽤나 괜찮은 네. 가운데서 또 특히나 이 PNT가 2차전지 중에서도 잘 가니까 그렇죠. 프리지아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네. 뭔가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가는데 얘는 실적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밀려난 PNT 같은 종목군들이 오늘자 빛을 본다니까 참 저도 축하드리면서 네.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바라기 님도 와주셨고요. 미니청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확실히 요 며칠 눈에 안 띄던 분들, 오랜만에 보는 그 반가운 얼굴들이 오늘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강사님도 인사를 주고 계시고요. 산더미님, 레드로크님도 와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도 랭킹쇼 재미난 수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키워드 먼저 공개해보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사상 최고? 이거 증시 얘기인가요? 희망인가요? 그렇죠. 요즘에 이 헤드라인을 너무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뭐 비트코인도 뭐 사상 최고 갔다가 물론 살짝 좀 주춤되고는 있지만 뭐 얼마 전에는 뭐 금값이 뭐 얼마 만에 최고다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유난히 그런 헤드라인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사상 최고라는 헤드라인을 달고 나오지만 우리 얘기는 아니어서 아픈 배를 부여잡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샀는지 아픈 배를 부여잡고 제가 오늘의 랭킹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사상 최고. 이게 내 이야기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상 최고가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뭘까요? 바로 한번 주제 띄워주시죠. 네, 최근 1개월로 기간을 한정을 했습니다. 네. 이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국가는 어디일까? 이렇게 정해봤어요. 이거 한 달로 보면은 한국은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가 전체 이 증시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른 1, 2, 3, 4, 5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이슈가 있는 국가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쫙 꼽아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보기에 베트남, 네. 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고요. 일본과 미국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세계 1등 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주변에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최근 1개월간 가장 많이 오른 증시는 보면은 태국이 그렇게 많이 올랐대요. 아, 그래요? 태국이 우와. 12%나 올랐고 뭐 네. 인도네시아도 한 10% 정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예. 와, 태국 증시, 인도네시아 증시 얘기는 정말 좀처럼 듣기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예,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에도 다소 좀 생소한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시간 한 번쯤 배워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랭킹을 준비하게 된 게 네. 남의 거 보면서 부러워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그럴 리가 없지요. 올해가 벌써 8월이잖아요. 네. 상반기도 끝나고 하반기 들어가는데 주변에 워낙에 힘들다 주변국보다 우리 왜 이렇게 못 가요 하시길래 올 한 해를 리스트를 쫙 봤더니 우리나라 아직도 올 한 해로 치면 1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최근에만 국한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왜 이래가 아니라 올 한 해 우리나라 정말 아직까지도 최상위의 1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앞으로 희망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네, 최근 분위기 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국가별로 증시 비교를 해보면서 좀 공부해보는 시간 같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른 증시는 어디일까? 워낙에 또 사상 최고 헤드라인을 한 번쯤은 달았던 국가여가지고 이 국가 가운데서 어디가 네. 될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 땡땡이요 연일 신고가라고 뉴스 하셨는데 땡땡을 제가 그냥 일부러 패스하겠습니다. 네. 뉴스를 어디 뭐 확인하셨나 보죠. 여러분들 네. 각자의 생각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옥자님 그리고 최주현님도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종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또 원전 걱정을 하고 계셔서 BHI도 많죠. 신청 올라오고 네. 2차전지 JO도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정유진님께서는 이 시간에 많은 도움 받아가신다고. 그래요.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네. 예.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김명진님 오셨네요. 강사님은 오늘은 짤짤이 매매 끝내야겠다는 이야기. 그래요. 사실 오전부터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잠깐 마음을 내려놓고 랭키쇼는 그냥 그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전반부 이 종목 상담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최근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증시가 오른 국가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1등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글쎄, 지금 우리나라는 확실히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는 저중에 꼴찌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일본이 꽤 올랐어요. 예. 일본이 꽤 오르고 대만도 좀 좋았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나스닥도 꽤 좀 올랐어요. 근데 저쪽 미국보다는 일본, 대만이 올랐고 더 올랐고 제가 보기에는 베트남 시장은 안 봤는데 저 다른 쪽은 비슷비슷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베트남을 모르겠는데 1등은 베트남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베트남으로 찍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베트남 이야기가 나오게 됐군요. 자, 베트남 증시는 사실 우리가 많이 체크를 보통은 다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한 5년 전인가요? 한 10년은 됐나? 한창 그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는 그런 붐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쵸? 그때 기억이 예. 나네요. 그때 좀 베트남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에는 관심이 뜸했었는데 그쵸. 어쨌든 이재필 전문가님 베트남으로 가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 예. 의견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요즘 들어서 이래저래 베트남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아시죠? 사실, 맞아. 베트남 펀드 얘기해 주셨으니 그런데, 네. 그래서 그런지 제 친구들이 한 7년 전, 예전에 예. 그때, 베트남 얘기가 한참 나올 때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제 대학 동기도 네. 살고 있고요. 고향 친구도 살고 있습니다. 어머. 대학 동기는 호찌민에, 네. 제 고향 친구는 그 하노이 쪽에. 어머, 그래가지고 둘 다 한 좋으시겠다. 7년, 예. 8년 됐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해외 또 친구분들 있고 지인 있고 하면 좋은데 베트남 이렇게 자주 얘기가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랭킹은 뒤로 하고 네. 게시판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측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유튜브에, 이영재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오늘 거론 많이 됩니다. 2차 전지 장비 대표주죠. PNT로 가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6,000원입니다. 네. 비중이
손이 좀 많으세요? 30%.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대응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오늘 이거 더 올랐네요. 어느새 아침에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윗골을 좀 달아 싶다가 한 번 더 불이 붙습니다. 7.92%. 오늘 같은 장에서 이렇게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10%가량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네, 4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PNT, 이거 뭐야? 탄력 받는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될 텐데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PNT입니다. 오늘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대로 쭉 보유하면서 수익을 더 극대화해 볼까요? 네, 이 PNT 같은 경우는 빠지는 구간에서도요, 이거는 좀 이렇게 많이 빠질 그런 건 아닌데 좀 많이 빠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차전지 주식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캐즘이다 뭐다 하면서 적자 좀 늘어나는 것 같더니 적자로 전환하고 작년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다들 굉장히 좀 크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요. 매출이 재작년에 한 5,4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작년 매출이 1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매출도 굉장히 많이 크게 늘었고 영업이익 역시 마찬가지 1,600억 정도 나왔으니까 굉장히 크게 늘었었습니다. 근데도 주가는 작년에 2차전지 쪽이 전부 다 워낙 안 좋았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재작년에, 이렇게, 이때는 다 같이 2차전지가 다 같이 고점을 찍던 때고요. 쭉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이렇게 밀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지금 현재 구간 보시게 되면,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익 규모는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9,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9,500억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실적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봐도 오히려 좀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3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이때 매수하셨나요? 하여튼 이때 매수하셨나? 그렇게 크게 아주 오래는 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요 잘 매수하셨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도 되게 좋습니다. 다만 위에 걸릴 만한 구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강하게 240선이죠, 요게. 240선 자체가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 240선이면 이쪽에 있는 캔들이 240개 전에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은 여기서 이까지가 되겠네요. 한 달, 두 달, 한 석 달 정도는 이 242평선 자체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 그런 구간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마 강하게 한 번에 뚫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42평선이 위치한 자리가 공교롭게 또 전에 고점 찍었던 자리 있죠. 올해 4월 달이네요. 고점 찍었던 자리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240선 있는 자리가 한 42,000원 정도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요게 41,000원 이상이 되게 되면 비중 30%시면 좀 한 절반 정도는 한번 줬다가 밑에서 다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는 모양이나 실적 부분들 이런 것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이익 자체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도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242평선 근처에서는 한 절반 정도는 한번 끊어주세요. 그 가격대가 한 41,000원 이상 정도입니다. 41,000원 이상 정도에서 절반 정도 일단 차익 실현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2차전지 장비주죠. PNT였습니다. 흐름이 좋네요. 그런데 241 이평선이 위에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쯤에서 41,000원 위에서는 매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떨어지게 되면 재진입도 한번 추후에는 생각을 해보시죠. 네. 예전처럼 한 종목 가지고 사고 나서 바이앤홀드로 쭉쭉 가기보다는 요즘에 수익 주면 챙기자라는 그런 조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PNT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좀 챙겼다가 다시 또 샀다가
그래서 또 짧은 매매하기에 요즘 장 어떻게 느끼세요? 우리 단기 투자도 또 수익 내는 방법이기도 하죠. 강사님께서는 4전 4승이시라고. 야, 이거 오늘 네. 하루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신 것 같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야, 이거 어떻게 4전 전승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단기 투자가 주특기신 우와. 분. 그래서 게시판에 부럽습니다 이렇게 글도 올려주시던데 저도 이런 재주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오전에 4전 전승을 챙기셨다면 네 종목을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그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네. 감안을 하셔서 단기의 야. 투자를 잘 내시는. 이거 한 종목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거 정말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한데 정말 강사님 대단하십니다. 왠지 계속 안 들여다보시고 네. 이렇게 신호 딱 오면은 샀다가 그러고 나서 여유 있게 있다가 이렇게 탁 나왔다가 뭔가 좀 우아하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투자. 왠지 손도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꼿꼿하게 버튼 막 눌러놓고 다다다다다 걸어놓고. 아니면 사자마자 주문 넣으시나? 어쨌든 강사님 오늘 축하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승기를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고고식님, 아이코 배야. 이게 참 정말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축하를 건네고 싶지만 너무 그 내가 아니라 남이 좋은 얘기만 들으면 배가 아플 수도 있긴 해요. 솔직히.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수익내자님께서는 출석하러 왔어요 하시면서 네. 어제 한솔 케미컬 맞아요. 저희 진단해드렸잖아요. 진단받고 많이 올라왔다고 기분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진님께서는요, SK를 요청을 주셨는데요. 네. 뒤에 얘기가 저는 눈에 더 띕니다. 수익이 나는데도 네. 배당과 상법 등을 생각하고 중장기로 보유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아까 전에 저희 이야기했던 것과 좀 일맥상통하죠. 요즘에 수익이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해서 내 수익 다 어디 갔어? 이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 종목을 좀 자세하게 질문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 유튜브 정유진님의 종목인데요. SK 바로 들어갑니다. 자, 매수 가격부터 살펴보죠. 19만 6천 원. 그렇죠. 이렇게 좀 내려오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15%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데도 배당과 상법 등을 생각하면서 중장기로 보유하려고 한다. 현재 지금은 소폭 좀 손실 중이죠. 18만 1,400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번의 급락이 아니라 야금야금 자꾸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 파는 게 맞나? 이런 궁금증, 물음표가 좀 뜨시는 것 같아요. 자, SK 이대로 길게 보유해도 괜찮은 종목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SK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지주사 종목들에 대해서 무한 긍정에 대한 시각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 가득했는데요. 요즘엔 우려감들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주가라는 게 원래 그렇죠. 갈 때 보면 한없이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가다가 만 종목은 안 봅니다. 계속 간 종목만 와 이거 계속 갔네. 그리고 또 다음 종목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도 그렇죠. 계속 간 종목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게 계속 가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 들 수 있는데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 올랐으면 또 빠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조정도 있습니다. 자, 이 SK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증시 레벨업 관련해 갖고 좀 좋은 그런 구간들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 배당 소득 관련된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배당을 받아서 생활비에도 좀 보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시장이 되면 부동산 쪽에서 증시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저는 기재부 쪽이 굉장히 좀 좀 싫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되게 목리를 부린 적이 있었죠. 과거에 언제냐 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때 대주주 양도세 10억에서 3억으로 한다 그럴 때 그거를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나중에 역풍 맞아서 잘라라라는 청원이 막 한 60몇만 건 정도 그 정도 발생되고 막 그랬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아까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본 증시 사상 최고가입니다.
대만 증시 사상 최고가예요. 근데 올해만 따지면 맞아요. 앵커님 말씀이. 우리나라가 어제까지 연초부터 계산해 보면 한 30% 정도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근데 코스닥은요. 한 20% 정도 올랐습니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작년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작년 시장은 미국이 대만이 한 30% 정도 올랐죠. 그리고 나스닥도 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가 9%가 빠지고 코스닥이 20%가 넘게 빠졌어요. 전 세계에서 꼴찌였는데 작년은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뭐 지금 별 진짜 믿기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검하다 보니까. 그런 정치 상황이었으니까 빠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지금. 그러면 작년에 그 바보짓 했던 거, 그거는 올해 회복해 놓은 게 맞아요. 근데 올해도 작년에 1월 달, 그러니까 2024년도에 그런 험한 시절이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어제까지 한 20%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본이 한 25% 정도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작년 1월 달부터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정상도 못 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재부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뭐 대주주 양도세 이것도 좀 해도 되지 않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지금 최고세율 35%죠.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그쪽에서 내놓는 38.5%입니다. 이렇게 갖고 대통령께서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배당소득이란다. 양도세, 주식 양도세 관련된 거는 저는 시봉 못한다라고 봅니다. 예전에도 항상 기재부 쪽에서 이런 목리를 부렸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되게 많이 혼나고 또, 항복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 외에도 필요한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거 최고세율을 국회에서 원안을 만들었던 게 25%입니다. 그 정도로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전체 시장에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갖고 계신 SK에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일단 뭐 이 SK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배당소득 최고세율 25%에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된다라면 이 지주회사들 쪽으로도 또다시 상당히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배당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신다라면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SK는 주당순 자산이요. BPS라 그러죠. 그게 한 40만 원 가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18만 원 정도면 PBR이 아직도 0.5배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배당 역시 마찬가지. 주당 배당을 작년에 한 7천 원 정도 했네요. 자, 그러면 지금 18만 원 정도니까 7천 원 정도면 괜찮은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위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세법 관련해 갖고도 국회에서는 그 원안을 이렇게 지금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원안에 가깝게 그렇게 하라고 좀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쪽으로 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래야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5천이라는 숫자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 세법 관련되는 내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하고 대주주 양도세만 해결된다라면 저는 내년에도 앞에 사자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시청자님은 좀 보유를 하셔야죠. 이게 조급하게 마음 먹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데 뭐 질문하셨을 때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당 봐가면서 들고 갈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으니까 말씀드렸듯이 PBR도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습니다. 뭐 현재 상태에서는 배당까지 생각하고 중장기로 길게 들고 가신다라고 뭐 생각하시면 그렇게 크게 두려울 건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생각하신 대로 중장기로 좀 길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지주사로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거든요. 이 진단 내용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증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재필 전문가 올 한 해 놓고 보면 우리 증시 많이 올랐지만 또 작년 생각해보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그쵸. 뭐 키맞추기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의견 네. 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랭킹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국가의 증시 어떤 걸까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위를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5위 바로 알려주시죠. 5위는 어딘가요? 한국! 네. 왜 이러니? 0.7% 오르긴 올랐어요? 각국 대표 증시여가지고 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살펴본 거고요. 코스피는 지난 한 달 동안에 0.7% 오른 데 그쳤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이 6월 초에 대통령 선거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허니문 랠리로 한 달 잘 가다가 그리고 나서의 한 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쉰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습니다. 금수저님께서 지금 4천이든 5천이든 둘 중에 한 개는 꼭 가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사실 뭐 주변국 증시 사상 최고가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우리 사상 최고가 2021년에 3,300이었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깨고 가야죠. 정말 그래야 바지런히 사상 최고가 깨야 4천이든 5천이든 노크할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철수님 그래요. 이 얘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제발 사실 이 정치 정격을 떠나서 투자하시는 우리 모두를 위해 4천이든 5천이든 제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네. 이 세세 개편안 불확실성이 네. 빨리 좀 거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이런 정치권 내 어수선한 안개가 껴있다 보니까 주식 맞아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텐데 여전합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런 불확실성들은 빨리 네. 제거가 돼야지 그렇죠. 우리가 가죠. 그 정책 예. 안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맞아요. 이게 명확해야 예. 되는데 뉴스들이 뭐가 됐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짜증나게 뭐 하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래서 5위는 이 우리나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0.5% 안팎의 양시장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주목받고 있는지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국내 증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위에는 오늘 상장한 조선기자재 관련주 SNC스가 올라왔습니다. 상장 첫날 급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2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원전주들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5.5%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3위에는 삼양컴텍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둘째 날은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4위에는 미투온이 올라왔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꼽히는 미투온, 서클 사장이 다음 주에 방한 예정으로서 국내 4대 은행이 면담을 검토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협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5위에는 G2G바이오 올라왔습니다. 산자부의 연구개발 국책과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등했지만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7만 원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대한조사원 올라왔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8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는데요. 카카오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장중에는 66,600원 선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6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9위에는 카카오페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스테이블코인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는 69,4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10위에는 1승이 올라왔는데요. 조선 기자재 관련주 역시나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는 5,410원 선 지나갑니다. 11위에는 TYM이 올라왔습니다. 재건 관련주들 이제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고요. 현재 TYM은 12.74% 급등세 유지합니다. 이어서 12위에는 블루엠텍이 올라왔습니다. 블루엠텍은 또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마운자루가 오늘부터 국내에서 출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3위에는 현대 ADM이 올라왔습니다. HD 현대가 바이오 계열사를 대편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현대 ADM 현재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SY 스틸텍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재건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5위에는 사마 네트워크스 올라왔는데요. 제작사 관련주로 역시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장 뜨겁습니다. 오늘 급등하면서 1,500원 선도 돌파해냈습니다. 16위에는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이 랭크되는데요.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지침의 완화 여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정책 모멘텀과 ESS가 결합되면서 태양광 수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왔는데요. 중국 내에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의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수혜주로 부각받으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토모큐브 올라왔습니다. 토모큐브도 오늘장 주목받으면서 2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19위에는 펜 엔터테인먼트 올라왔습니다. 역시 콘텐츠와 엔터 관련주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펜 엔터테인먼트도 현재 22% 급등하며 장중에 2,595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0위에는 더즌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5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7%대 강세 흐름 지속됩니다. 이렇게 오늘장 뜨거운 관심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재건주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개전 후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 뒤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3자 회담까지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재건주, 우리가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이다, 아니다, 기대감을 갖는다, 만다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재건주 전문가님,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젤렌스키가 알까요? 푸틴은 알까요? 트럼프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봐야 하는 문제예요. 자,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런 부분들은 있죠. 푸틴도 뭐 젤렌스키하고 뭐 같이 만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래서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갖고는 벌써 몇 년째 우려먹었잖아요. 몇 년째. 우리 뭐 지금 그 특검하고 있는 삼부토건도 그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우려먹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간 이렇게 우려먹은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아주 뭐 강하게 이렇게 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을 올랐을 때 쫓아가면 고생합니다. 오히려 이쪽 재건 관련주들을 트레이딩을 하시려면 실망감이 다소 좀 있을 때, 그럴 때 실망감이 있다는 건 주가가 많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란 얘기죠. 그럴 때 들어가면 원래 그래요. 희망감을 줬다가 또 실망 줬다가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종전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저로서는 알 수 없겠으나, 저라면요, 트레이딩을 만약에 한다라면 올랐을 때 이렇게 관심 받는 날, 이런 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막 관심 없을 때, 그럴 때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럴 때 살살 잡아놓으면 차라리 수익 내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부 재건주들 같은 경우는 뭐 저런 것들 실적도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실적하고 뭐 저 기업 가치들 이런 게 되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런 것들 뭐 건설 장비나 아니면 그 건설 장비 부품 업종들, 예를 들면 뭐 이 진성 TC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실적도 상당히 많이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재건 관련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거고, 뭐 해인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 지금 이거는 거의 오른 게 없죠. 이런 것들도 노려볼 수 있겠고, 또 이 재건하고 다른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게, 또 지금 대통령께서 저 한미 정상회담을 하죠. 거기서는 북한 관련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건 쪽하고 또 저 대북 관련주, 경협 관련주, 요런 거하고 같이 공통 분모로 엮이는 쪽, 요런 쪽들은
농기계 관련되는 쪽들 같은 경우는 공통분모로 좀 엮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쪽, 요렇게 선별적으로 좀 매매를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빠질 때, 조정받을 때, 그럴 때 사는 게 좀 더 낫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건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요. 채팅창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리얼님께서 이 전쟁이 4년이 되었다니라고 하셨는데, 와, 숫자 듣고 맞아요. 벌써 이렇게 됐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해를 넘기지는 않을 거다. 다 그렇죠. 단기로 끝날 거다. 그때 기억이 생생한 걸 보니 4년이 지났다니까 와. 더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예. 2020년이 넘은 이런 지금 21세기에 무슨 전쟁이야 싶었는데 네.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2주 내에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각 정상들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도 만나고 zelensky 만나고 했으니까 셋이 모여서 조만간은 뭔가 결단이 네.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네.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전쟁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네. 우리 다시 한번 아주 강한 장이 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금수저님께서 시장이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었으면 좋겠네. 정말 진심이 보이는 한마디 전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고고의 세상님께서도 코스피 4천, 5천 가는 거 믿어요 이렇게 네. 올려주셨는데 믿으면 또 그 믿음의 보답을 우리 증시가 해줄 겁니다. 우리 같이 믿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속 저희는 종목 진단을 가볼게요. 네. 현재 지금 살펴볼 종목 다음 거는요. 요렇게 가는군요. 닉네임이 참 인상적인 분이십니다. 인문의 숲님께서 왠지 굉장히 박학다식할 것 같고 차분하실 것 같아요. 왠지 그럴 네. 것 같은데 종목은 사실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입니다. 네. 매수 가격 11만 5,100원. 비중도 많은데요. 30%입니다. 목표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주가가 11만 4,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급등 좀 나왔다가 한번 좀 숨을 고르고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자, 유한양행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팬층이 워낙에 많은 종목이어서 저도 궁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유한양행 요거는 또 어떻게 목표 주가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자, 이 유한양행은 예전에 그 렉나자 병형치료하느라고 미국의 저 존슨앤존슨하고 병형치료를 요법을 임상을 했었죠. 자, 그게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돼서 그때 한참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뭐 그때 이게 승인 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한번 쭉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승인 나고 난 다음에 그 재료로 인해 갖고 급등을 했고 거기에 따른 조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 렉나자가 미국에서 병형 치료한 부분들 요 부분이 얼마나 매출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달라질 텐데 이게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쪽도 이렇게 실험을 마찬가지 병형치료요법을 다른 약품하고도 하고 있으니까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아마 이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소외를 받았죠. 뭐 소외받은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맨날 그러잖아요. 의약품에 관세 때린다, 관세 때린다. 저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 게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뭐 불과 한 2주 전에도 의약품에 관세 물리는데 곧 할 거다, 다음 주에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잔뜩 움츠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 표현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내가 뭘 잘못을 했어요. 그래, 한 대 맞아야지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누가 계속해서 너 내일 때릴 거야? 일주일 뒤에 때릴 거야? 좀 이따가 때릴 거야? 계속 말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긴 맞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려 그냥! 이렇게 되죠. 지금 주가 상태가 제약바이오 쪽이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미국 금리에 이 제약바이오 주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있죠. 거기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들한테 약한 성향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번에 연준 통화정책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매파적이었죠. 근데 그러자마자 나온 지표가 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5월달, 6월달 것까지 수정이 됐는데 뭐 14만 건 이렇게 됐던 게 15,000건 이렇게 수정이 됐죠. 그래서 더는 아마 파월 의장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잭슨 홀 회의에서 뭐 외신들 보면 좀 매파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비둘기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좀 매파적이라고 하더라도요. 9월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하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워낙 많아서 지금 이자만 갚는 데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2배 정도가 이자로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자율도 좀 낮아져야 미국 같은 경우도 재정적으로도 숨통이 좀 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을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 크고 아름다운 법 뭐 이러면서 통과시킨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세금을 상당히 많이 깎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자율이 높으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금리 인하로 간다라고 보고 올해 뭐 한 3번 그러니까 연준이 3번 정도 남아있죠. 3번 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 전체적으로 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 유한양행 없이 마찬가지 뭐 실적도 잘 나오고요. 계속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올해 좀 더 내년 정도까지 들고 계시면 더 갈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은 여기서 바닥 따지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보시면 될 거고 뭐 좀 기다리시면요. 뭐 못해도 13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일단은 올라올 것 같습니다. 13만 원대는 1차적으로는 그쪽에서 좀 저항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고점 찍었죠. 그리고 이쪽에서도 고점 찍은 자리가 13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이기 때문에 뭐 13만 원 이상 정도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그거 돌파를 하게 되면 한 16만 원까지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한양액을 살펴드렸습니다. 여유롭게 보시면서 이 종목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겠네요.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 잘 뚫어주게 되면 16만 원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한양액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님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해주시면서도 우리가 궁금해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그리고 금리는 어떨 것인가, 이런 이슈 관련된 내용을 종목 상담에 살짝 녹여주시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필 전문가까지 만나봤는데 저희 랭킹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최근 1개월 동안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사상 최고가다 이런 증시의 밝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국가가 우리 주변에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들여다볼 텐데 샘난다. 우리나라는 왜 이래? 이렇게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도 더 치고 갈 수 있거든요. 사실 올해 넓게 보자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좀 이렇게 새롭게 응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최근 1개월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국가입니다. 4위를 공개해 주시죠. 네. 어디요? 4위가 네. 바로 이 국가. 미국. 네, 미국입니다. 네. 지금 4위, 5위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저만 당황스러운. 네. 왜냐면 우리나라가 좀 늦게 나오면 네. 좋잖아요. 근데 너무 일찍 나왔고 이것은 다들 아셨겠지만 미국 사상 최고치라던데 왜 4위야? 그러니까요. 왜 벌써 나왔어?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죠. 아니 근데 예, 예.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떨어지지도 않고 사실 또 오르면 예. 이거 좀 배 아프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래서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이 다우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았죠.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보자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3% 정도 올랐고요. 네. 나스닥은 5.3% 이렇게 상승 흐름을 나타내서 3에서 5% 정도 미증시는 이렇게 올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5%가 한 달 동안 올랐다는 것도 대단히 크게 오른 건데요. 그렇습니다. 위에 지금 세계 국가는 여기서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과연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올랐을지 3위도 한번 여러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뭐 연일 요즘에 헤드라인에 계속 사상 최고치다 이런 얘기 있고 그런데 더 신기하면서도 배가 아픈 게 미 증시는 작년에도 사상 최고치였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예.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까 이재필 전문가께서 심지어는 뭐 바보짓을 했다는 표현을 해주실 정도로 너무 많이 내렸었거든요. 맞아요. 그에 비하면 미국 증시는 저렇게 계속 올라놓고서는 어떻게 제대로 조정도 없나 싶을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부러움을 뒤로 하고 여러분들 남은 국가, 더 오른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남은 시간 저희 종목 진단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최근 1개월 동안 증시가 가장 많이 오른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5위가 한국, 그리고 4위가 미국으로 나와 있고요. 남아있는 국가가 베트남과 대만, 일본,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국가 어디로 보십니까? 네, 뭐 일단은 미증시 제외하고 최근에 네. 또 이제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시아 증시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본. 사실 아까 채팅창에서도 일본이 사상 최고가다 이런 뉴스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좀 나왔었거든요. 좋아요. 자, 일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할 테니까요.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려주시고요. 네. 이번에 알아볼 종목입니다. 바로 아네스님께서 신청해 주신 오늘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로 핫한 종목이거든요. 아마 전국의 투자자분들이 오늘 가장 주목하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 종목을 꼭 봐야 될 텐데 네. 거래대금은 일단은 3위네요. 네,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매수문입니다. 그러네요. 네, 갖고 있는 종목이 분할 아니군요. 매수해도 될까요?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원전주들이 많이 눌리는 모습. 벌써 낙폭이 또 커졌네요. 6%도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한수원과 한국전력 쪽에서 그 계약을 잘 못 맺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미치는 거 아니냐. 50년짜리 또 계약이니까 여기서 위기가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원전이 또 미들맨이었잖아요. 그동안에는 그렇죠.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고 조정받았을 때 사놓으면은 충분히 좀 수익을 내주는 종목. 거기에다가 다른 방산주들이나 이쪽이 좀 흔들릴 때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은 받지만 가격 조정은 안 받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두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저 61 2편서 딱 맞닥뜨리기 직전이죠. 저거 무너지면 이거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이런 불길함. 그렇습니다. 지금이 위기일까 기회일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사도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 알려주세요. 네,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국 악재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수원과 그 다음에 웨스팅하우스 간에 이제 또 협상이 일전에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할 때 태클을 걸었었던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해소가 됐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악재가 해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치솟아 오르면서 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내용을 봤더니 알고 보니까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 이 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합의문을 보게 되면 한국 기업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약 9천억 규모의 용역 구매, 그다음에 뭐 물품 구매 계약을 맺는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원전 한 기당 약 2,400억 정도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이제 뭐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SR말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서 수출할 경우에는 또 웨스팅하우스에서 검증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고 보니까 이런 독소 조항들이 50년 동안이나 이제 유지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주도 산업으로 될 수가 있었던 이제 또 기대감이 있던 쪽이었는데 계속해서 미국에다가 또 이제 로열티 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SM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독자 개발해서 수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악재로 여겨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또 하락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 쪽에 현재로서는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또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기술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최근에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약 6만 원 정도에서 계속해서 지지 라인을 만들면서 반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 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사모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 고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닥을 잡았었던 건 사실 악재가 뚜렷하게 없었죠. 악재가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가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서 힘을 모아가는 구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악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61선 구간을 결국에는 이탈을 하느냐 혹은 지켜주고 반등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지금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 확실하게 손절 라인을 정해놓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 보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6만 원 정도 구간에 확실하게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나는 확실하게 이탈됐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어라고 하시면 뭐 지금 현재 구간을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저가로 보고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악재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 시장도 악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현재 지수의 위치를 보게 되면 코스피는 추가적인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사실 저는 리스크가 조금 더 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지금 이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결국에는 원전은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고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면서 이제 차기 주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악재가 해소되는 시간까지는 어느 정도는 또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현재 상태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보셨다가 정말 잘 지켜준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면 확실하게 손절가는 정해놓고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우려감을 가져가고 있는 게 워낙에 이제 이 업종 자체가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이 좀 붙는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생겨나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또 이제 수출에서 가장 큰 축을 담당을 해주는 쪽이기 때문에 주도 산업이라는 프리미엄 쪽이 이제 붙어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퍼 자체도 벌써 이제 뭐 90배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원전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악재가 우세한 상황이니까 굳이 리스키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원전에서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좀 주도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접근을 노려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입니다. 오늘 원전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 지금 당장 너무 조급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점을 꼭 명확히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말고도 또 네. 시장에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다른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시면 어떨까. 확실히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것이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 있다. 네. 하락하면 데미지가 클 텐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리얼님께서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별명까지 붙여주셨습니다. 뭔데요? 두해고치라고 지금은 탈피 중이래요. 탈피를 하고 나면 날아가지 않을지.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해고치가 이제 예. 변신해가지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건가요, 진짜? 날개가 돋아가지고 아주 귀엽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이은희님께서 창호 상정예코님 시가 살짝 내셔서 살짝 믿음을 주세요 하셨는데 믿음? 왜요? 상승에 대한 믿음이 아닐까요? 왜냐면 지금 어제부터 예. 시장이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이거 기운이 좀 같이 꺾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펜엔터테인먼트 네. 이 종목 때문에 글 남겨주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맥락이 지금 그렇네요. 맞네요. 펜엔터 예. 상한가 갈 듯한데 그래도 마이너스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공유 박보검 이름이 나와가지고 제가 눈이 번쩍 뜨였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가 했더니 펜엔터테인먼트 얘기를 서로서로 좀 나눠주고 계시네요. 거기서 눈이 번쩍 뜨이신 거예요? 저는 장원영 네. 얘기 나오면서 눈이 번쩍 뜨였는데 그렇죠. 서로 시선이 많이 좀 예, 엇갈렸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박혜용님도 와주셨고요. 머라카노님 급은 그래도 맞춰야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 필명도 약간 오랜만에 오셨거나 네. 아니면은 이 필명에 살짝 성향이 있었거나 하실 수 있는데 레드로켓님이 올려주신 바이넥스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넥스 오랜만에 봅니다. 네, 저희 제약바이오 좀 전에는 유한양행 봐드렸고 네. 이번엔 바이넥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6,300원이 사신 가격이고요. 비중 20%입니다. 목표 주가를 개인적으로 2만 원으로 설정을 하셨대요. 언제쯤 목표가 근처에 올까요? 해주셨는데 바이넥스 좀 전에 창호 앵커도 오랜만에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한두 달 정도 시장에 관심이 뜸한 가운데 네. 주가가 약간씩 흘러내리는 모양입니다. 오늘장 4% 정도 밀려 내려가면서 직전 저점 이탈 나오고 있는데요. 2만 원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으니까 약간은 좀 걱정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2만 원 가능할지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김영희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네, 바이넥스는 9월 달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접근하셨던 단가가 16,300원이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최근에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CDMO 쪽이잖아요. 저는 지금 바이오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 회피주로서 활약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리고 있고, 지금 제약 같은 경우에는 CDMO를 포함을 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있죠. 지금 트럼프가 의약품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 25%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최대 250%까지도 관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10일에는 스위스산 의약품에 또 이제 39% 정도의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제약업계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이 관세에 대해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이제 이 관세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민감하게 이제 또 이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의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있죠. 제약업계와 그 다음에 CDMO 쪽이 특히나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이슈가 하나 나옵니다. 9월 달에 이 생물보안법이 재심의가 될 예정입니다. 생물보안법이 원래 이제 작년에는 반려가 됐었죠. 생물보안법이 반려가 됐었는데 이번에 9월 달에 다시 한번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생물보안법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중국의 의약품 쪽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9월 달에 제약과 CDMO 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가 최근에 셀트리온과 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생산 수주를 또 따내왔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세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 놓은 상황이죠. 셀트리온은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또 먼저 지어 놓은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 제품을 또 많이 캐파를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관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양호하게 대응이 가능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2분기에도 흑자 전환을 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떨어질 이슈가 맞느냐 아니면은 상승할 만한 이슈가 맞느냐라고 했을 때 상승 쪽에 조금 더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한 단가 정도가 14,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저가 구간만 깨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모아가도 무방한 종목이 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이 9월 달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이제 CDMO 쪽이 크게 탄력이 나오는가. 최근에 결국에 LG 디스플레이 포함을 해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도 결국 상승이 나온 쪽은 미국에서 이 OLED, 중국의 OLED 기업인 BOE 쪽에 제재를 가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크게 급등이 나온 거잖아요. 이처럼 지금 중국의 제재를 가하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들의 시장의 관심도가 또 꽤나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고 9월 달에 중요하게 잘 보시면서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만 깨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접근하셨던 구간도 조금 이제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 잡았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CDMO 쪽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시장의 주목도가 살짝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기본적으로 또 꽤나 두터운 종목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선을 긋는 것이 결국에는 다 1차, 2차, 3차, 4차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적어도 한 17,000원 구간을 소화해주고 눌림 구간이 나와야 그때가 제대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섣부르게 바닥 잡았기 때문에 한번 사볼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확실하게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인지 그리고 앞선 구간에는 얼마나 매물 구간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다가오는 CDMO 쪽에 대한 이슈는 있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이대로 차분히 잘 지켜보신다면 수익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네요. 네, 살펴드렸습니다. 네, 종목 저희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많이 네. 올려주세요. 이어서 또 김혁희 전문가가 계속 명쾌한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또 시장이 뭔가 또 재미난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지 다소 좀 게시판이 한산하면서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종목 확실히- 끝말잇기 같은 예.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정말 안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에서 바로 지금 보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어도 저희 봐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매수 문의까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어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점점 우리 증시 이거 좀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종목 진단 요청도 체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럴 때일수록 더 정말 이성적으로 단단히 전략들을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레드로켓님께서 시원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잠깐 랭킹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오늘 국내 증시가 한 달 동안에 좀 부진해가지고 다른 국가는 어떤가 둘레둘레 좀 보는 시간 마련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와 일본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 국가의 증시 3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 어딘가요? 네, 자, 3위 대만.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에 7.8% 오름세를 와, 나타내면서 많이 대만 올랐습니다. 가권 증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지난 한 달 동안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 산업 구조라든지 반도체에 특화돼 있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증시와 대만 증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못 갔으면 그래 반도체가 좀 그런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대만은 이렇게 잘 가는데 우리 증시가 또 상대적으로 못 간다고 하니까 한 번 더 조금은 박탈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네. 대만 많이 갔어요. 7.8%. 네. 자, 남아있는 국가는 딱 2개 남았습니다. 베트남 대 일본의 대결이거든요.
사실 오늘 앞서 이재필 전문가께서 베트남을 또 꼽아주시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일본은 지금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과연 베트남과 일본의 대결 어디가 더 많이 올랐을지 잠시 뒤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 안팎입니다. 네. 그래서 한 국가는 한 달 동안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네. 한 국가는 한 자릿수인데 0.6%포인트 차이.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로 뭐 설정을 해보시거나 하더라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준일에 있어서 약간의 좀 차이만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1시간 동안에 우리 시장의 관심주는 또 어떻게 바뀐 게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6위에 토모큐브가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호실적에 이어서 오가노이드에 주목하면서 장중 35,750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9위에는 SMCNC가 올랐는데요. 엔터 콘텐츠 관련주들 주목받으면서 SMCNC 14%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2위에는 유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콘텐츠 관련주로 13%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14위에는 SGA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올라왔는데요. 중국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료를 수령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7,650원 선 지나갑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가장 뜨거운 거 바로 콘텐츠와 엔터 관련주입니다. 캐다원 효과로 한국 문화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 당국이 해외 드라마 할당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 정부는 K-콘텐츠 종합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오늘 엔터와 콘텐츠 관련주들의 투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관련주들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의견 알려주세요. 네, 콘텐츠, 엔터 관련된 종목들 오늘 굉장하죠. 거의 뭐 사간과 부분까지 쭉쭉 올라가는 급등 종목들이 여러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쪽 관련된 종목들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스튜디오 미르를 예전에 한번 제가 8월 초 정도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거를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8월 초 정도에 스튜디오 미르하고 그 다음에 엔터주, 그러니까 뭐 YG 플러스나 YG 엔터 이러한 종목들 이제 같이 강조를 드리면서 8월 초부터는 엔터주 쪽이 계속해서 이제 이 뭐 한한령 해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진핑 주석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꽤나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고 나서 스튜디오 미르든 그때 당시에도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글로벌 흥행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이미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뭐 해외에서 이제 또 유수의 뭐 여러 이 음악 플랫폼, 뮤직 플랫폼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뭐 1등을 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에서 뭐 이번에 또 새로 극장 개봉을 했는데 또 극장에서도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한 차례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K-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슈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피뢰침 찌르는 정도의 약간의 이제 또 이 치고 빠지는 이러한 이제 또 수급들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또 나온 이슈가 이제 중국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또 이제 기준을 완화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컨텐츠주들이 일제히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워낙에 가파르게 급등이 나와서 펜엔터 같은 경우에도 한 25%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뭐 그 다음에 지금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그냥 이미 이슈들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정도로만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뭐 사마 네트워크 등등 해서 다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상대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테마 성격, 트레이딩 성격이 강력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트레이딩을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테마성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오후에 주도 테마가 컨텐츠니까 이 주도 테마의 컨텐츠 쪽에서 한번 트레이딩 노려서 수익을 챙겨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미 접근이 되셨어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군들은 보시면 안 되겠죠. 이미 K-팝 데모노터스의 흥행은 2주, 3주 전부터 말씀을 다 드렸던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슈가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 더 이 중국 콘텐츠에 대한 우리나라 이제 또 이 기준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또 테마주로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쪽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번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을 가져가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종목군들이 오히려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테마성 그리고 트레이딩성이 확실하게 좀 짙다라는 거, 그러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오늘 이미 오후장에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 트레이딩이 되셨어야 되고, 트레이딩에 대한 기회를 놓치셨다 혹은 나는 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컨텐츠 쪽에서 지금 이렇게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되어 있구나, 아니면은 하반기에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쪽에 대해서 후발주자를 노리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콘텐츠 엔터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 그 관련주들의 전략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가 종목이 좀 뜸해가지고 네.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종목이 갑작스럽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남은 시간 동안에 내보겠습니다. 네. 비만 쪽, 마운자로 우리나라 상륙한다라고 해서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도 급등락을 펼치고 있는 맞습니다. 요즘인데요. 이히야호, 뭔가 야호를 신나게 부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빨리 하면 굉장히 기분 예. 좋아지고 경쾌해지는 예, 이름이네요. 이런 필명을 쓰세요. 블루엠텍 올려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7,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10%입니다. 매수가 언제 올까요? 하셨는데 블루엠텍 현재 주가는 6,280원. 그리고 주가가 꽤나 거래를 동반하면서 네. 오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3%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로는 다소 좀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과연 비만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블루엠텍 과연 이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것인지 김혜우 전문가님 의견 알려주시죠. 네, 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저번 주 이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라스턴스 시간에서 이제 또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 리뷰를 할 때는 2차 목표가로 딱 6,500원 안내 드렸었죠. 어제 딱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2차 목표가로 딱 6,500원을 안내를 드린 이유는 명확하게 나오죠. 지금 보게 되면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매우 두텁게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여기에서 시장의 위고비와 마운자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더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고비와 마운자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연속적으로 나왔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이슈가 저번 주 화요일에 블루엠텍을 안내를 드릴 때, 저저번 주 화요일이죠. 저저번 주 화요일에 블루엠텍 최초로 안내를 드릴 때 마운자로 이야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마운자로가 지금 미국에서 위고비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위고비를 제쳤느냐라고 봤더니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가격도 싼데 성능은 한 30-40% 정도 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이 더 빠지는데 가격이 싸니까 당연하게도 이 마운자로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지는 거고, 블루엠텍이 마운자로에 대한 또 국내 판권을 미리 산 기업이기 때문에 먼저 최초로 마운자로 관련주로서 안내를 드린 거죠.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 쪽은 상당히 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최근에 뭐 당뇨 치료제 쪽으로 보험 급여 등재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거기에 더해서 위고비가 마운자로가 또 국내 출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또 가격이나 한 40%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말간에는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해서 위고비가 또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비만 치료제는 저는 계속해서 보셔라라고 많이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봐야 되고 후발주자를 우리가 충분히 노려야 되는 섹터다
라는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상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엔터 제외하고 관세 회피주로서 활약을 해줄 수 있으면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9월 생물보안법까지 해가지고 여전히 우호적인 환경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이지만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오늘 6,500원 구간을 제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드린 이유, 결국에는 앞선 구간의 매물대가 너무나도 두텁고 지금 최근 약 3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3거래일 연속으로 이 구간을 못 뚫고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즉 최근에 나왔었던 좋은 이슈들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 구간에 막혀서 현재 힘이 약간은 부족해졌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시켜나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블루엠텍은 마운자로가 조금 더 확실하게 뭐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라든지 아니면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이 상승 모멘텀이 더 나와줘야 이 구간을 해소를 해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구간을 먼저 뚫어주는지 보셔야 됩니다. 6,500원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7,0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꽤나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를 해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 구간을 소화를 해주면 정말로 8,000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 재료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내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저가에서 재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아마 저번 주에 또 이제 내용 보셨으면 같이 좀 추가 매수가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또 지금 수익권에 충분히 도달을 하셨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비만 치료제 블루엠텍은 여기서 조정 나오면 또 추가 매수를 오히려 혹은 재매수를 또 진행을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현재 구간을 못 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를 다시 한번 향후에 노려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가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루엠텍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살펴드렸습니다. 네, 6,5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원금 회복할까요? 질문 주셨는데 여기까지는 조금은 욕심이 아닐까. 오히려 아래쪽에서 다시 또 접근할 만한 기회를 엿보자. 비만주 전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셨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채팅창 좀 보겠습니다. 강민주님, 제이오가 앞서도 한번 있었어요. 있었죠. 예. 다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오늘 겹치는 종목이 나오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절파고 TV님 와주셨고요. 설라님도 인사 주시면서 종목 진단 요청 주셨습니다. 네, 설라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대한조선 궁금하다고 네. 그랬더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호리지아님께서도 오늘 흠뻑 물을 타셨다고.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물 흠뻑 탔다는 표현 참 이거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물 네. 흠뻑 탔다. 그래요. 아무쪼록 그 비중을 많이 담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꼭 수익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비중을 실었는데 손실이 되면 정말 가슴 아프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다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여러분들끼리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도 답을 찾으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지금 네. 살펴볼 종목은 황연화님께서 신성이엔지를 신청해 주셔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 1,670원에 사셨대요. 비중이 10%고요. 현재는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1,500원대 정도 나타내고 있으니까 1,573원. 큰 손실은 아니지만은 약간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신성이엔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신성 ENG가 아마 최근에 또 급등 나오는 구간에 이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성 ENG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확실하게 조금 어느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지가 잘 알고 계시는지 요게 좀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슈는 태양광 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태양광 쪽이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이 세제 혜택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우려감을 덜고 이제 실적만 보면 된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광이 오르고 있는데 최근에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으로 오른 거죠. 태양광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올라간 거고 삼성전자의 이제 또 미국 공장에 클린룸을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연속적인 공급 계약을 또 따내 왔었습니다. 기억을 해보시면 또 이제
뭐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과의 공급 계약을 연속적으로 따내왔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것이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뭐 최근에 여러 또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 미국이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현재에다가 공장 지으면 관세 면제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미국이 대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 것은 약 2028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빠르게 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애플과 그다음에 테슬라가 연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고, 아마 삼성전자는 현재 상태에서 수율만 잘 끌어올리면, 이 TSMC의 수율만 빠르게 격차를 좁힐 수만 있으면 충분히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실적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현재 이렇게 공장을 대고 또 짓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 ENG가 이 클린룸 쪽에서 수혜를 받아서 급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으로 지켜봐야 되는 건데, 지금 신성 ENG를 포함을 해서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반기에 주도주 될 가능성 꽤나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 어닝 기대되는 종목은 계속해서 모아가셔라 많이 강조드리고 있고, 그의 예로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내년까지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수익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이제 우리가 모아가는 종목들보다는 트레이딩 쪽으로 최근에는 접근이 되었어야 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진출에 따라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난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성 ENG는 이번에 2분기에 흑자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추가적으로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신성 ENG는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또 하반기에 저는 충분히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성 ENG는 그래도 바닥 잡고서 올라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61선, 121선 구간 있죠.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 충분히 다시 한번 급등하는 그림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성 ENG는 앞서서 이 반도체 쪽에서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의 공급 계약 그리고 미국의 진출에 대해서 수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관련해서 수혜를 받은 종목군들은 직접적인 건 결국 삼성전자 벤더 기업들이었죠. 신성 ENG는 3등, 4등 쪽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한 주도주, 대장주, 2등주까지도 아니고 지금 3, 4등주를 들어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주도주에서 조금은 거리가 있는 종목에 접근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 당연하게도 힘이 상대적으로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다음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대장주가 어떤 종목이고 2등주가 어떠한 종목인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되고,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어떠한 이슈로 움직이는지를 파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현재 반도체 분위기 그리고 신성 ENG의 흑자 전환 기조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충분히 다시 한번 재급등은 가능해 보이니까 1차 목표가는 약 1,700원 중반대, 2차 목표가는 약 1,800원 중반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ENG 살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까지도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벌써 종목 진단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레키쇼 주제죠. 한 달 동안 가장 증시가 많이 오른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 일본의 대결인데요. 과연 누가 이를까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개해 주시죠.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한 달 동안 가장 증시가 많이 오른 국가는 바로 베트남이었습니다. 우와, 1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은 제가 이게 약간의 한정 문제였거든요. 왜냐면 일본, 미국, 사상 최고층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맞아요. 뉴스 진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베트남은 약간은 좀 생소해서
다들 이 부분에서 좀 틀리지 않을까?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봤는데 네. 베트남의 대표 증시는 VN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지난 한 달 동안에 10.3% 와, 오름세를 대단합니다. 나타내서 역시나 베트남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뜨고 있는 요즘 분위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에요. 많이들 속으신 것 같아요. 지금 실제 투표 결과를 보니까 네. 여러분께서는 일본을 49% 가장 많이 투표해 주셨고요. 절반 정도네요. 예, 그리고 미국이 22%, 베트남이 20%로 여러분의 투표 결과는 3위로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상호 관세할 때도 베트남이 굉장히 초창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이뤄냈고 많이 얻어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베트남이 다른 국가보다 조금은 우위에 조금은 이 유리한 그런 퍼센티지를 받기도 했었고 중국이나 뭐 인도 이런 쪽에서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 뭔가 좀 대안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렇게 베트남 증시 한번 얻어맞았다가 그 다음에 확실히 좀 유리해졌잖아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 증시가 강했던 모양입니다. 베트남 증시가요. 예. 자, 이렇게 해서 1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증시의 국가를 봤습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 한 달 동안은 크게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올 한 해로 넓혀서 보자면 가장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 증시 더 힘낼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희망 잃지 마시고 지금 전략 잘 세우시고 하반기는 수익을 제대로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토마토TV가 그리고 여러분 랭킹쇼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 정도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